일단 몇 개 하면은 풀이가 필요한 문제는 풀고 그리고 이제 각자 내가 미션을 드릴 테니 그거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적으시죠. 내용은 보니까 다 잡혀 있는 느낌이라 여기까지는 수열은 이제 다음 시간에 나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오늘 보니까 잠시만요. 여러분 숙제 문제 중에서 이 방정식, 부등식 파트, 삼각 방정식 파트에 그나마 기출된 이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여기 278번인 것 같습니다. 요 얘기는 같이 한번 이제 해석 및 풀이 라인을 접어보고 그러고 나서 이 뒤에 이제 활용 문제들은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을 먼저 하는 게 좋고 뭔가 틀이 딱 잡혀있는 해석을 알려드릴 만한 포인트가 있다기보다는 알겠죠? 일반적 접근들이 좀 필요한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내가 좀 풀이 시키면서 개별로 좀 잡아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278번부터 보시죠. 네, 역대 기출문제 중에서 얘가 그나마 이 방정식의 실용 관련된 문제 중에서는 어렵게 출제가 된 형태다라는 걸로 이거 하나는 이제 이 풀이 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278번입니다. 같이 뭐 보면서 해석을 같이 해보죠. t가 마이너스 1과의 사이인 상태에서요. x에 대한 방정식의 실근 중에서 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인 2분의 파이 x 2분의 파이 x가 t가 되거나 아니면은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t가 되는 거죠. 얘를 만족하는 x가 실근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의 사이고요. 그때 이제 x는 0부터 4까지만 보내니까 여기 0부터 4까지라는 건 요 함수 자체가 주기가 4죠. 그렇죠? 한 주기만 가지고 내가 말하는 x에 대한 얘기를 해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실근들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실근을 얘기하는 거죠. 작은 값을 알파 t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값을 베타 t라 잡은 다음에 다음 중 올바른 것을 찾아봐라. 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알파 t와 베타 t 278번입니다. 278. 네, 278. 잠깐만 있어. 278 이거 아니지? 뭐야? 잠깐만요. 286번 286이요? 잠시만요. 뭐지? 잠깐만요. 내가 미안합니다. 예전 버전이에요. 교수가 이렇게 뭐 들긴 아니네요. 네, 자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민성아? 286번 286입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286입니다. 네, 286이군요. 오케이. 그럼 286입니다. t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또 접근 안 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둘의 곱이 0이다의 실근 중에서 0과 4 사이의 실근 중에서 제일 작은 걸 알파 t, 제일 큰 걸 베타 t라 하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t가 되거나 얘가 t가 되는 그죠? 실근들 중에서 작은 실근은 알파 t, 큰 실근은 베타 t로 잡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만큼만 가지고도 이제 정보들은 얻을 수 있죠. 그죠? 정보도 얻으려면은 요 그래프를 같이 그리고 t를 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려보면 0부터 4까지니까 한 주기만 잘 그리면 돼요. 자, 한 주기를 이게 사인과 코사인을 같이 그릴 때는 좀 범위를 잘 잡으세요. 1, 마이너스 1, 이 x축을 잘 잘라야죠. 2파이가 아니라 4죠. 4, 2, 여기 1, 0, 여기는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면 자, 사인 그래프를 그리면요. 색칠되어 있고요. 이건 중요하죠. 이렇게 가서 뚫려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인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색칠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부분이 코사인 그래프다.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x는 t를 y는 t를 그어야 되겠죠. y는 t를 그으면 뭐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만 기점이 있죠. 여기가 지금 이제 4분의 파이죠. 여기는 4분의 아니구나. 4분의 파이는 아닐 것이고 여기 1이니까 2분의 1 되겠네. 그죠? 여기는 2와 3 사이 2분의 3이 돼. 2분의 5. 그죠? 5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t의 변화가 t의 위치가 이럴 때마다 바뀔 것 같긴 한데 여기가 일단 값을 구해보면
2분의 1을 집어넣어버리면 루트 2분의 1이죠. 루트 1이니까 1 마이너스 1. 그죠? 이런 상태가 될 것이고 t가 일단 여기 있을 때와 우리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여기 있을 때 y는 t가 여기 있으면 요 점이 베타 t가 될 것이고 요 점 x 좌표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점이 알파 t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쪽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아예 풀이보다는 먼저 이 보이는 걸 다 좀 정리해 볼게요. 얘와 얘는 같은 라인이죠. 같은 코사인의 그래프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요 알파 t가 여기 라인이 될 것이고 베타 t 같은 거는 2 마이너스 여기서 그나마 파악되는 게 베타 t가 2 마이너스 알파 t라는 뭐 관계식을 하나 세울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같은 라인이니까 정리하면 뭐 알파 t와 베타 t의 합이 2다. 이런 거는 파악할 수 있겠네. 그리고 이 문제 풀이보다는 그죠? 이 상황에 대한 분석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t가 요 루트 1분의 1로 내려와 버리면요. 뭐 여기 이렇게 t가 있으면 또 상황이 달라지죠. 이렇게 yt가 있어버리면 아예 이제 요 그래프 상황을 좀 공부를 합시다. 그러면은 요 놈이 이제 알파 t가 되는 거예요. 알파 t. 요 놈이 베타 t가 됩니다. 그쵸? 그죠? 그러면 봐봐. 우리가 저번 시간에서 얘기한 게 있는데 사인에서는 라인으로 잡고요. 알겠죠? 사인에서 잡은 라인을 코사인 그래프에 적용을 한 상황이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원래 우리가 0파이, 2파이에서 라인을 잡았다면 사인 쪽에 라인을 코사인 잡을 때는 이제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알파 t라면 베타 t 같은 경우는 3 더하기 알파 t가 되겠죠. 여기 되겠습니까? 그죠? 여기가 3일 거니까 그렇죠? 얘가 같은 점을 그어 놓으면은 어차피 요 점과 요 점 관계는 있습니다. 그 관계라는 게 사인에서 잡은 라인을 코사인에 적용을 할 거면 이제 우리가 원래 하는 그 지점이 아닌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와 대칭을 가질 거란 말이야. 알겠죠? 이게 2분의 파이 옮기는 게 겹칠 거니까. 그래서 베타 t에 대한 라인 잡아보면 베타 t는 3 더하기 알파 t가 되겠네요. 이해되겠습니까? 여기서 관계를 세운다면은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가 3이다 정도가 나오겠네요.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얘가 쭉 흘러가다가 여기까지도 문제가 안 될 것 같긴 하고요. 여기까지 나와도 근데 봐봐. 이게 0 밑으로 0이 돼버리면 얘가 0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쵸? 0이랑 여기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변화를 굳이 잡는다면 여기도 변화는 나오겠습니다. y는 t 여기 있을 때 알파 t가 0인 거고 베타 t가 3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가도 변화 생기죠. 요 밑으로 내려가도 여기가 알파 t, 여기가 베타 t. 이해됐습니까? 요거는 라인으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뭐 요 작은 간격을 문자로 두는 게 좋아요. 알겠죠? 이게 라인 자체를 크게 봐버리면 라인을 잡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알겠죠? 이걸 굳이 이거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쓴다면 쌤은 같아서 만약 요 좌표와 요 좌표를 표현한다면 여기랑 여기가 알파 t와 베타 t의 위치인데 이걸 만약에 표현하고 뭔가 관계를 따져야 될 상황이 벌어진다면 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통 씁니다. 얘가 1이니까 얘를 1 플러스 p 뭐 잡은 다음에 알겠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4 마이너스 p일 겁니다. 아니구나 잠깐만 있어. 그렇죠. 요 간격 요만큼이 요 간격 같을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접근하면은 이 둘의 연계도 잡아낼 수 있겠죠. 알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 떨어질 때 또 유사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y는 t가 있어도 그죠? 여기에 그 알파 t가 생길 것이고 여기에 베타 t 생기는 거니까 뭐 위와 상황은 비슷하겠네요. 요거 넘어오는 건 알겠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알파 t와 베타 t가 움직이는 환경이다. 됐어요? 그랬을 때 자 문제 가보시죠. 기억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라면요. 여기 있을 때죠. 요거는 뭐 같은 상황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죠? 요랬을 때는 알파 t와 베타 t의 합이 5냐라고 물었어. 그렇죠? 자, 아까 쌤이 잡은 라인으로 접근도 가능하고요. 이제 두 번째 다른 시각은 뭐야? 여기 가운데가 얼마예요? 가운데 여기 2분의 5잖아. 여기가 이제 x는 2분의 5죠. 기억의 질문은 t가 0보다 아래에 있는 요 범위에 t가 있다면 요 알파 t와 베타 t의 합이 일정하지? 라는 질문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겼을 때나 여기 밑에 이렇게 생겼을 때나 여기 끝에 생겼을 때나 어차피 가운데는 2분의 5인 게 뭐 바로 보이죠. 여기 대치일 거니까. 그러면 둘의 합이 가운데가 2분의 5니까 둘의 합은 5인 게 판단이 되겠다. 그래서 뭐 기억 가볍게 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니은을 들어가 보면 니은입니다.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가
베타 제로 마이너스 알파 제로라는 건 t가 0일 때 얘기하는 거죠. 그죠? t가 0이라는 건 이제 y는 t가 0이라는 건 여기 뭐 t가 0이라는 거니까 요 지점을 얘기하는 건데 그때 이제 알파 t는 0이고요. 그때 베타 t는 3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베타 0은 3이고 알파 0은 0인 거죠. 이랬습니까? 0과 3인 거니까 대입을 하면 3이 되는 그죠? 얘를 만족하는 t의 범위가 저놈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렇죠? 얘를 만족하는 t의 범위가 0부터 루트 2분의 1 사이냐라고 물었네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이미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0일 때는 당연히 얘가 되고요. 일단 그죠?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0보다 아래쪽을 내려가 버리면 아래쪽은 합이 일정하지 뭐 차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만족하지는 않을 것이고 위로 올라오면 얘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거기에 요 높이죠. 요 루트 2분의 1 t가 잡을 때 그죠? 여기에 있다면 이미 요 라인의 정리를 우리가 해놨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말은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 3인 거 맞네요. 그죠? 됐습니까? 근데 이게 루트 2분의 1보다 위로 올라가 버리면 차가 아니라 합의 성질이 잡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얘는 아니고 그죠? 얘가 얘기한 이 범위가 정확히 맞네요. 얘는 참이겠다. 이랬습니까? 기억력까지는 이미 뭐 해놓은 해석이 있기 때문에 해결보면 될 것이고요. 자, 디귿입니다. 디귿이 좀 어렵겠죠. 디귿의 질문 보시면 알파 t1과 그 다음에 알파 t2가 같은 인 t1, t2에 대해서 라고 했습니다. 그때 뭐 이제 t2 마이너스 t1은 저거고 2분의 1이면 둘의 곱이 3분의 1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보시죠. 자, 알파 t1과 알파 t2 같다는 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제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얘는 지금 x 좌표인 거야, y 좌표인 거야. 얘는 x 좌표인 거죠. 뭐야, x가 왜 있어? x 좌표인 거죠. 그죠? 여기 여기 좌표를 인식하려면 y 좌표는 여기 안에 있는 t인 거죠. 이게 y 좌표입니다. y 값. 그죠? y는 t를 넣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면 알파 t1과 알파 t2가 같다라는 건 x 좌표가 같은 위치에 있을 때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걸 만들어주는 거는 봐봐. 지금 직선을 쫙 움직여보면 알파 t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여기랑요.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알파 t가 생길 수 있는 범위가. 그렇죠? 왜냐하면 t를 그었을 때 제일 작은 좌표에 대한 x 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알파 t가 나올 수 있는 범위는 어차피 여기서 나오거나 여기서 나오거나 여기서 나오거나 하겠죠. 그렇죠? 아, 여기는 아니다.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요거는 그렇고. 여기까지 알파 t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나올 리가 없네요. 여기로 나올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얘가 뭐라 했냐면 t1일 때와 t2일 때가 같은 값의 x값이 필요한 거니까 그럼 얘가 말하는 이 위치는 어디 있을 수밖에 없어? 여기 있어야 이쯤 있어야 되겠지. 이쯤. 이쯤에 이제 x는 알파 뭐 제가 말하는 알파 t1이라든지 알파 t2가 존재할 수 있겠죠. 이랬습니까? 요 위치를 얘기하는 거야. 뭐 쉽게 말하면 좀 디테일까지 적어버리면 아마 그러려면 저기 위치 2분의 1이니까 여기서 얘기한 알파 t1이 0과 0도 가능하겠습니다. 두 개 나오긴 하겠죠. 0일 때도 좌표로 띵띵 둘이 찍히니까 그렇죠? 0부터 아마 2분의 1일 때는 한 개밖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여기 지점에 딱 잡았던 어떤 알파 t1과 t2가 있다면 이 말인 거죠. 이랬습니까? 그럼 얘는 봐봐. 알파 t1과 알파 t2는 요 점의 그죠? 여기에서 t1과 t2 중에 t2가 큽니다. 알겠죠? t2가 크다는 것은 여기 만나는 이 두 점 중에서 요 놈의 y 좌표가 t2로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죠? 요 놈의 y 좌표가 t1에 해당되겠죠. 요 간격이 2분의 1이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봐.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그 표기법은요. 우리한테 익숙한 표기는 아니니까. 알겠죠? 요거를 좀 식을 바꿔버리면 어쨌든 얘가 x좌표라는 건 각일 거기 때문에 아예 세타라는 이름을 쓸게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 위치가 x는 세타였다면 요 t2라는 놈은 얘가 지금 뭐였어 얘가? 요 놈이잖아. 그죠? 요 놈이 코사인이구나. 코사인이죠. 요 놈. 그죠? 여기에 세타를 대입한 코사인 2분의 파이 세타가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t1 같은 경우는 여기 대입한 거잖아. 사인 2분의 파이 세타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해겠습니까? 그럼 얘가 말하는 t2 마이너스 t1이라는 건요. 적용하면은 코사인 2분의 파이 세타.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 세타가 2분의 1이라면 둘의 곱 코사인 2분의 파이 세타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세타가 얼마가 나오겠니? 이런 질문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요거는 이제 곱셈고시 문제인 거죠. 제곱에서 곱을 잡아라 뭐 이런 문제는 맞습니다. 가로 똑같으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는 요 해석을 해낼 수 있느냐 라는 얘기인 거죠. 요거의 질문은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까? 이 해석할 수 있는 이 세로적인 함수 자체가 복잡한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 저 포인트를 잡아서 풀어낼 수 있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뒤에 풀이하면서 좀 질문할 만한 문제가 있습니까? 사실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알죠? 그 다음 내가 풀어줄 만한 문제가 사실은 없어서 이게 뭐 그렇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 해놔야 되는 거는 마무리 해놓고 여러분 공부 좀 시키겠습니다. 일단 89페이지 가시죠. 요거만 아마 기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319번 한번 풀어봐. 네, 319번의 풀이로만 점검하시죠. 이외에 그 입체전에서 최단거리 관련된 문제를 또 예전에 많이 해봤었죠. 319번으로 그 다음 이제 오늘 하나 마무리 해놔야 될 유형 하나 챙겨놓고 그리고 수능이 형 공부를 좀 시키고 잡아드리는 시간을 갖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319번 한번 해봐.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1분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삼십 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풀어내신 후에 여러분이 극복해야 될 문제가 뒤에 많이 기다리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여유 있는 분석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물론 뭐 다시 정리하는 거니까 뭔가 착착 들어가지 않은 친구들은 기억만 잘 살려보시고 봐봐. 같이 갑시다. 별 문제 아니니까. 여기 지금 이제 원풀 하나에서 그죠? 여기서 쌤이 지금 그림이 A가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A를 제일 왼쪽으로 꽂아놓은 겁니다. 그렇죠? 돌리면 되잖아. 그렇죠? 돌려가지고 이렇게 A가 있을 때 얘 위에 모선을 따라서 이제 3만큼 위에 있는 점을 B라 했을 때 뭐 이렇게 실을 돌리면 최단 거리의 실의 길이를 구해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등산로라 그랬으니까 뭐 빨리 올라가는 거죠. 여기다 전개도 문제죠. 원뿔의 전개도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라는 문제고요. 얘를 피면 이런 식의 전개도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너무 많이 크다. 이런 원뿔의 전개도에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게 뭐죠? 이게 아마 중학교 때부터 배웠는데요. 원뿔의 전개도 그리는 순간 적용해야 될 하나의 내용이 있죠. 이게 뭡니까? 원뿔의 전개도에서 항상 우리가 해왔던 그게 뭘까요? 네? 이거 그거는 기본으로 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뭔데? 이게 중1 때부터 배우는 건데 이게. 성질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 보면 뭐 떠오르는 거 없어? 없어요? 아 맞다 이거 했었어야지. 애기 때부터 했던 게 있는데. 뭡니까? 민서 뭐야? 너 썼을 거 아니야? 답이 나왔으면. 원 둘레. 그렇죠. 밑면의 둘레가 여러분 아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호의 길이와 같다. 이게 이제 필수 요소죠, 사실 알겠죠? 이게 원뿔의 전개도에 들어있는 그냥 하나의 뭐 공식이라 얘기하기 좀 그렇고 있죠. 뭔가 그냥 하나의 성질 그냥 알겠습니까? 우리 중1 애기들부터 많이 쓰는 기본 성질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으로 쓰일 거야라는 걸로 이제 인지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요 모선의 길이가 10이죠. 밑면 반지름 4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그리는 순간 그게 떠올라야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 길이를 구하려면 세타가 필요할 건데 12세타가 뭐래? 8파이다. 세타가 3분의 2파이구나. 그죠? 120도네요. 3분의 2파이구나를 주는 이제 세진 거죠. 알겠죠? 이번에 기본 써주시고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얘가 말하는 A가 여기 있죠? 근데 여기도 A죠? 여기 A. 얘가 말하는 B가 여기 있죠? 여기 B. 3 밑에. 얘도 B죠, 얘도.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요 길이를 최단으로 구하려면 전개도에서 직선을 딱 그은 다음에 얘를 말면 그게 최단거리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 길이 구해라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결국 여기 12고요. 얘가 9일 것이고 x로 잡아서 코사인 때려라 뭐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구성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뭐 그림을 그려놓은 김에 뭐 이런 그림의 상황이 아까우니까 얘가 등산로잖아요. 그렇죠? 산을 올라가는 건데 물론 원뿔로 생긴 산이 없겠지만 등산로인데요. 여기서 만약 문제를 이렇게 내면 얘가 오르막으로 올라간 길이는 얼마냐? 라고 묻습니다. 구해보세요. 요 답 얼마 나왔습니까? 이거 X? 이 답 얼마 나왔어? 뭐 얼마 나왔냐? 3루트 37. 3루트 37 알겠습니다. 3루트 37 알겠습니다. 이거 나왔대요. 이거 됐고. 알겠습니까? 이제 요거 한번 물어봐. 등산로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어요. 그쵸? 오르막으로 간 거리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해봐. 사람이 등산로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오르막으로 간 거리를 구하시오. 이렇게 하는 이거 지우겠습니다. 뭐, 저 x 길이가 저 더러워서, 뭐, 실은 더럽게 나오려나? 라는 생각 드는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해보세요. 무슨 말? 아니, 등산로, 여기서, 얘는 최단 거리로 다 올라갔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가 계속 올라만 갔을 것 같아요? 올라가다 내려왔을 것 같아요? 네? 산을 돈 거잖아, 이렇게. 얘가 높이가 이렇게 올라가긴 했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계속 높이가 위로만 갔을까, 위로 가다 내려왔을까? 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선생님 이거 어차피 이 자식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이 오른발의 길이는 3루트 37이다 라고 답을 쓰시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등산은 애가 제가 높이가 그냥 올라가다가 저기 비에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으면 답은 얘가 되겠지. 얘가.
그죠? 이게 올라가는 길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알겠죠? 물론 이게 답이라면 내가 질문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표현들 보니까 올라만 갔는데 오르막길을 구하라. 오르막을 올라가는 길을 구하라. 실제로 이 제시된 바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질문을 하는 거죠. 물론 수능은 아닙니다. 네, 수능은 아닌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근데 표정이 이상하신 분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조건 올라갔는데 이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고의 시간 선생님이 한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판단이 돼요. 뭘 풀이를 했거든요. 그죠? 네, 30초만 풀고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일단 입체도형에서는 당연히 보면 뭐 가중되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해결책을 찾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보시면 봐봐. 이게 얘가 어쨌든 산 꼭대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여기 어찌 보면 이제 이 여러분들 길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길이. 여러분들 길이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 부채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봐. 여기서 이 거리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나는 빨간색으로 걸어 올라왔기 때문에 이 꼭대기에서 이 거리가 줄어들면 내 높이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이제 다시 멀어지면 내려가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겠어요? 이거 봐봐. 이 거리가 여기서 제일 멀었어. 점점 가까워지지 않니? 그죠? 얘가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거야. 왜? 꼭대기랑 내가 가까워지고 있잖아. 그치? 근데 계속 가까워지다 끝나는 거야? 아니죠. 수직인 지점이 있겠죠. 이때가 가장 높았을 때입니다. 제일 위로 올라간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럼 다시 멀어집니다. 꼭대기랑. 그렇습니까? 내려가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 되겠어요? B까지의 최단거리가 올라만 가서 B를 탁 찍는 게 아닌 거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닌 거야. 왜? 이게 어쨌든 원뿔이 이렇게 둘레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야 되는 일이 아닌 거야, 실질적 상황들이. 이게 올라가다가 내려가야 최단거리 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있다는 거고. 물론 그걸 이해하려고 우리가 푸는 건 아니고, 우리는 수학적인 접근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얘기예요. 알겠죠? 꼭대기에서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지점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과학적인 사실과 생활적인 지혜는요. 이게 올라만 간다고 해서 재단거리가 아닌 거야. 이 원뿔이다 보니까 알겠죠? 가다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재단이 잡히는구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수학 외적인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마무리하려면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죠, 여러분들. 12가 있고 3분의 2파이 9가 있는 상태의 삼각형이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있겠죠. 12 9, 여러분 보이듯이 여기는 3 루트 37입니다. 풀기 좀 빡센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답을 구하기는 수직을 내려서, 그죠? 난 요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제 요 길이는 어떻게 많이 구하냐면요. 요거는 이제 또 삼각함수 활용으로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이 특수강은 사실 이제 의미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얘를 써먹어서 여기 구한 거잖아. 그렇죠? 어차피 수선을 내렸기 때문에 이 각을 우리가 알 리가 없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이제 무의미한 거고, 그러면 이 각을 지워도 무방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세팅에서 이제 x를 어떻게 구하냐, 난 얘가 남은 거죠. 알겠습니까? 요런 x는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나아요. 알겠죠? 여기를 세타로 잡으시고, 알겠죠? 이게 특수각이라 하더라도 접근을 이 특수각을 살리려고 하면 이 문제는 더 꼬일 수밖에 없어. 알겠죠? x가 여기만 찍혀 있으면 여기를 세타 잡으면 뭐가 보여야 돼? 코사인 세타가 얼마야? 12분의 x는. 요런 눈이 필요한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예. 코사인 아는 거죠. 이렇게. 코사인.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코사인 법칙을 돌리면 되겠죠. 큰 삼각형으로. 그러면 얘는 반대편을 제곱 빼시고 마이너스 80이래. 뭐 12의 제곱 10만 쓸게요. 3루트 37의 제곱 말이 안 되는 상수가 될 것 같으니까 곱의 2배다. 뭐 72 루트 37 뭐 이상한 답이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이해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 상황에 대한 이 x를 구해내는 상황은요.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아마 여러분 나중에 수능 문제 풀다 보면 이 상황을 뚫으셔야 답이 툭 나오는 문제가 바로 있습니다. 알겠죠? 오늘 여러분 풀리게 할 문제 요 상황 똑같지 않습니다. 비슷한 이런 생각이 필요한 문제가 있으니까 알겠죠? 그때 적용해보고 그리고 뭐 여기에 들어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한번 들어보고 하면 될 것 같네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삼가함수 쪽에도 들어있는 기본 유형들의 골격은 정리 다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게 보니까 확실히 삼가함수 그래프 관련된 얘기나 뭐 방정식이나 이런 풀이 라인들은요. 뭐 이게 안 풀어서 그렇지, 알겠죠? 뭐 풀이를 하면 뭐 크게 뭐 특이사항은 없이 뭐 미스가 나거나 뭐 이런 게 있겠지만 뭐 내용 자체가 이제 뭐 정리가 안 돼서 못 푸는 문제는 없을 거라 판단되고요. 이런 유형들은요, 어차피 여기 문제 풀면 해결될 얘기라 이런 유형들 뭐 생각을 많이 할 게 없으니까, 알겠죠? 그럼 결국 여기서 남는 거는 또 여기 뒤에 남아 있는 어디부터냐? 쌤이 잘 모아놨습니다. 90페이지부터 펼쳐지는 요놈들이야, 알겠죠? 항상 다 있어, 그놈들이, 알겠죠? 우리가 이제 그 수원에서는 세 가지 단원이니까 지수로그 함수에 뭐가 남았어? 그래프 좌표 대입. 요즘 문제 빡세. 만만치 않습니다. 훈련을 많이 하고 다양한 사고와 다양한 전환. 이 전환이란 말을 꼭 여러분 모의고사 볼 때 딱 신경 쓰고 있어야 돼. 내가 밀고 있는 이걸로 답이 안 뚫릴 수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시고 표현을 많이 바꿔봐야 됩니다. 문자를 뭐 2개 써보기도 하고 1개로 밀기도 하고 이런 것들 해보는 접근들. 두 번째 이제 그래프 해석이 있었는데 그래프 해석이 오히려 쌤 생각에 여러분도 곧잘 해내는 느낌. 오히려 이제 빡센 연산을 잘 뚫고 가야 되는 게 더 엉키는 게 강해 보이고요, 알겠죠? 그래프는 뭐 수도 쪽에서 워낙 단련이 되니까 잘 뚫어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단원 넘어오면 삼가함수 파트에서도 원래는 이제 그래프 해석 파트, 요런 아까 방정식의 그래프에 디테일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여러분 풀었던 그래프적인 작은 요소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이제 곧잘 풀어내는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 요놈이 삼가함수 활용이죠. 그래도 정말 다양한 문제를 꾸준하게 연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다루는 레벨을 올리는 거야. 요거는 뭔가를 빡 깨우치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류의 문제를 풀어내는 나만의 실력을 자꾸 상승시키는 훈련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요일로 넘어가 버리면 이제 다음 주도 정리를 하겠지만 기본 유형 다 정리하고 나면요. 거기는 이제 요즘에 어쨌든 화두가 되는 게 이제 점화식입니다. 그쪽이 워낙 빡세게 나오고 수학적 기납법이 한동안 안 나오다가 이제 다시 또 출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내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수학적 기납법은 어렵게 나와도 뭐 기법만 좀 이제 연습하면 금방 뚫리는 유형이라 그쪽은 이제 어려울 게 아니라 점화식이 또 사람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놈들만 이제 얼마나 잘 잡느냐. 그러면 이제 남은 이 유형분석이 끝난 이후에는요, 이것들을 계속 연습하는 거야. 계속 연습해서 자기 레벨을 올려야 돼. 이게 뭔가를 하나를 딱 이제 성취했다고 바로 뚫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풀이하는 틀은 다 잡혀 있지만 실제 답을 구하는 게 힘들고, 답을 구하는 게 형성이 되면 이제 시간 안에 답을 구하는 게 당연히 또 힘들어지죠. 알겠죠? 그거를 얼마나 잘하냐에서 등급이 다 갈려요. 그러니까 기본 유형이 단단하면 등급이 갈리지 않습니다. 그 뒤에 있는 수능 유형들을 얼마나 시간 내에 확실하게 정확히 풀어내고 미스가 안 나느냐. 알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쪽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그치 내가 그래서 이제 시간을 투자를 하고 그렇다고 그 시간 투자해서 시간이 압박이 되면 기본 유형에서 뻔한 문제 좀 제끼고 이제 수능 유형에 좀 분석을 해보면 그래야 나랑 같은 대화가 되고 야 너 어떻게 풀었는데 그렇게 했어? 야 그거 아니지 이런 이야기를 해야 이제 수능 유형이 디테일이 잡히는 공부가 되는 건데 1차 학습이 지금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 진도 수업 여기까지 하고 지금 당장 내가 이거 지워버렸나 미쳤나봐. 오늘 적어놨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요거부터 푸세요. 자 나머지 뭐 기본 문제는 인간이 잘 푸는 게 보여지니까 푼 친구들은 바로 시키면 됩니다. 여기다 수능 유형들은 딱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다 느껴질 거야. 고놈들이 있습니다. 302번 303번 연습장 다 펴서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320번부터 쫙. 오케이? 다음 시간까지의 숙제는요. 336번까지입니다. 그죠? 수능 공부, 수능 유형 문제를 오늘 좀 진행을 하면 여기에 좀 안 뚫리는 거 내가 좀 팁을 잡아줘서 개별로 좀 봐줄 테니까, 알겠죠? 그러면 그 힘으로 밀고 가시면 되고 그거 이어서 다음 시간까지 요 삼가함수의 뒤에 있는 도용화를 싹 끝내버리시면 알겠죠? 다음 시간에 풀이만 딱 하고 바로 수열에 대한 총정리로 넘어갈 테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능이면 지금 바로 풀어보시고 좀 뭔가
풀이에 막힘이 있거나 여러분들 그 바로바로 질문하세요.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 진행에 막힘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나만의 아이디어로 접근했다가 또 막힘이 있는 거 이런 것들 알겠죠? 그런 거를 바로 질문해서 바로 좀 디렉팅을 받아서 길 잡는 훈련을 좀 합시다. 알겠죠? 여기 그 시간을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시죠.